자, 봅시다. 가정법. 자, 정말 중요하죠. 가정법 봅시다. 일단 조건의 직설법과 비교를 해봅니다. 조건, 뭐뭐 하라면, 뭐뭐라면 의미는 가정법이나 조건일 때 똑같이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근데 이건 직설법이야.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일을 가정할 때 직설법이지. 조심해야 될 건 시제. 시제, 미래일이지만 현재 시제 쓴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 사용하지. 얘가 부사절이야. 왜? 얘가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야. 그래서 주절, 이쪽이 접속사 음쪽이 주절이죠. 주절은 원래대로 쓰는데 미래 시제를 자, if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if I will meet Susie again, 내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미래에 I'll be happy, 행복할 텐데 행복할 것이다. 만난다면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인 걸 아는 건 얘를 보고 아는 거야. 직설법인 걸 아는 건. 그래서 얘는 틀렸죠. 왜? 미래 대신 뭘 쓴다? 현재를 써야 되니까. if절 아니고 주절에 will be, 미래는 미래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절에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자, 이게 이제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가정법은 뭐냐면 조건인데 가정법의 핵심 뭐냐면 왕별 3개 합니다. 자, 이건 다 알죠?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왜? 강조하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핵심이야. 수능에 한 번 나왔었는데 얘가 답이야. 우쿠시마라고 하는 우드쿠드 슈드마이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조동사가. 다른 조동사 슈드 대신 ought 쓸 수도 있고요. 니드랑 같은 조동사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이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있어야 가정법이야. 3가지. 사실의 반대다. 왜? 강조하려고 하는 거다. 3번째, 가정법의 조동사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기억. would, could, should, might. 그래서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가 있고 과거 사실의 반대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실현 가능성 없는 미래.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직설법이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 미래예요. 자, 그래서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자, 현재 사실 반대할 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이유는 동사를 과거 동사나 비동사는 were를 쓰죠. 나중에 가정법하고 따로 자세히 할 거야. 자, 가정법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동사를 과거 완료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원형,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현재 반대일 때, 과거 반대일 때. 그래서 if I met Susie,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will be는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 만나지 못하는 거지 지금. 또 내가 만났다면 과거에 나는 행복했을 텐데 못 만난 거야. 현재 반대 과거 반대 됐죠?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should 원형이나 were to 부정사 쓴다. 여기도 조동사 플러 원형 그대로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근데 앞에 if절은 가정법 미래일 땐 should 동사, 이 r이 루트죠. 원형이란 뜻이고 아니면 were to 부정사 쓰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그래서 내가 수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행복할 텐데. 그죠? 미래야. 자, 얘는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니까 만나게 된다면 미래. 행복할 텐데. 이렇게 다른다고.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were to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should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실현 가능성이 제로냐, 희박하냐 이런 구분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실현 가능성이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건 또 나중에 5분구에서 가정법 미래 따로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많은 문법책에서 많은 설명에서 이 가정법 현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을 의미하는 직설법 미래야. 조건의 부사절. 아까 했던 맨 앞에 했던 거 이거. 주어, 그 다음에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동사. 이건 직설법이라고. 주어 다음에 will, 동사 원형. 이건 직설법이야. 가정법 현재라는 거 없어. 즉, 왜 그러냐. 가정법이라는 것은 일어난 거 혹은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게 가정법이야. 근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건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일어난, 지금 현재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아니면 이제 과거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미래 반대, 이때만 가정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가 있지,
현재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정법 시제의 의미를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도 5분 구위의 좀 스페셜 레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책에 많이 없는 부분이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어도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영어라는 언어의 어떤 규칙, 이 어떤 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를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막 기계적으로 외우면 다 까먹습니다. 저도 IQ가 170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맨날 까먹어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정법 그러면 직설법의 반대로 표현해서 아쉬움을 강조한다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게 가정법이에요.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정법 시제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이에요. 보통 가정법 과거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가정법 시제에서 현재 사실, 과거 사실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형은 이렇죠.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땐 과거 또 조동사 플러스 원형을 쓰고, 과거 사실의 반대는 had people 쓰고 if 절에는 조동사 have people 쓰는 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에서 현재와 과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현재다 과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말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자, 말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이면 우리가 보통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말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 같은 시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시의 사실. 그걸 우리 보통 과거의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분돼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시간의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고, 원래가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예요. 무조건 현재 반대, 과거 반대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네. 무조건 현재 반대, 과거 반대가 아니라 말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말하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가정법 동사 시제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직접화법, 간접화법 바꾸면 시제에 따라서 주절의 동사 시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속절의 시제를 바꾸는데, 가정법이 있으면 시제를 바꾸지 않거든요. 자,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말하고 있는 시간의 사실, 말하고 있는 시간의 사실의 반대다. 즉, 말하는 시간이 현재예요. 보시면 He says to me,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썼는데, 얘를 직접화법에 간접화법 바꿔도 그대로 써요. were a bird, could fly to you 그대로 쓴다고요. 자, 그대로 쓰는 이유가 뭐다? 자, 앞에 있는 tells와 같은 시제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tells와 같은 시제 반대. 그래서 직설법을 바꾸면 이렇게 현재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말한 시간이 과거예요. said to me예요. 그래서 가정법을 썼어요. were could fly. 그러면 얘가 원래 다른 가정법이 아니라면 과거 동사기 때문에 앞에가 told가 과거기 때문에 were가 아니라 had pp로 바뀌는데, 이 가정법이 있을 때는 간접법으로 바뀌어도 그대로 쓴다고요. 그대로 쓴다고. 요걸 기억해 두시고 보세요. 과거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같은 시제 반대라서 was not이고 could not fly예요.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네,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강의를 2번, 3번 반복해서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 같은 시제 반대라는 얘기죠. 이렇게. 같은 시제 반대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얘는 현재, 얘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 반대라는 거죠. 뭐가? 가정법 과거가. 네. 똑같아요. 자, 말하는 시간 현재예요. 근데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 썼죠? 그래서 현재잖아요, 다. 그래서 직설법으로 간접화법으로 바꿔도 간접화법으로 바꿔도 그대로 가는데 보세요. 이전 시제 반대니까 was not, could not fly가 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라고요. 자, 여기 볼까요? 과거예요. said to me
told예요. 자, had pp 썼어요. 그러니까 얘를 간접법으로 바꿔도 그대로 가고, 자,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 시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얘가 과거니까 had not been, could not have flown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래서 과거이기 때문에 이전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정리하면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의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가정법 조동사의 해석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조동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동사를 돕는다 해서 조동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제를 바꾸고 태를 바꾸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가정법의 핵심은 조동사입니다. 자, if가 없을 수도 있고요. if 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정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쿠슈마죠. would, could, should, might 이의 네 가지입니다. 이 가정법의 조동사는 필수입니다. 주절에 쓰이고요. if절에 쓸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조동사입니다. 각 조동사의 의미를 한번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저는 이제 가정법 과거라는 말보다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요. 자, if절에는 과거 동사나 or를 쓰고요. 비동사는. 주절에는 조동사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탭스 같은 시험에 보면 if절에 이렇게 조동사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끔 물어보는데 if절에 선생님 or 말고 was 쓴 것도 있는데요. 자, 우리는 수업 영어를 하고 있고요.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 원어민들이 마음대로 막 쓴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 썼는데요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원칙을 정확히 아시고 원칙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참고로 if절에 조동사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여기 조동사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if절에 조동사 플러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조동사는 중요합니다. 또 이쪽 주절에 과거 동사나 or를 쓰는 건 안 돼요. 반드시 조동사가 있어야 돼요. 가정법엔. 그래서 가정법은 이쪽이 중요합니다. if절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의미가 would, might는 그냥 의도, 뭐뭐일 텐데, 뭐뭐 할 텐데, could는 이제 가능의 의미가 있죠. 그죠? could, 뭐뭐 할 수 있는데, should, ought는 의무죠. 뭐뭐 해야만 하는데, 뭐뭐 이어만 하는데,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직설법으로 하면 당연히 반대죠. 안 한다,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 왜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래요? if절에 had pp, 원래 의미보다 이전 시제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p를 써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절에 조동사의 pp를 써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냅니다. 또 역시 얘도 if절에 이렇게 조동사의 pp를 쓴 시험 문제가 탭스 같은 경우는 나오기도 한다. 쓸 수 있다. 자, 똑같습니다. 시제만 다른 거죠. 앞에는 현재 사실의 반대였다면 얘는 이전 사실의 반대. 정확히 말하면 과거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 사실이에요. 자, 이건 따로 가정법 파트에서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would might는 의도고, 자, 여기 보면 could, 가능,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뭐뭐 이었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의무, should의 pp죠, 바로. should have pp, 아니면 ought have pp에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었어야만 했는데, 안 한 거, 그런 거죠. 직설법은 이제 과거의 반대인 가정법과 달리 사실 그대로 안 했다,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마지막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If I knew her address, 그녀의 주소를 안다면 쓸 텐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의도예요, 의도. A letter to her, 그녀에게. If I known her address, 그녀의 주소 알았더라면 나는 썼을 텐데, 의도고요. 자, could 쓴 거 볼까요? 가능이에요. If we studied hard,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 텐데, 가능. 밑에 열심히 공부 더 했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가능을 의미하죠. 그래서 조동사가 보이면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가정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조동사의 의미, 시제, 형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제 의무죠. should. must와 비교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must는 가정법의 모스예요. 그래서 if she heard the news, 소식을 듣는다면 그녀가 가야만 할 텐데, 현재 반대. If she had heard the news, 뉴스를 들었더라면 가야만 했었을 텐데, should PP,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런 의미겠죠. must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들의 의미를 정리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자, 일단 개념을 아시게 되겠죠? 가정법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직설법의 반대다, 사실의 반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법 그러면 반드시 주절에 즉 접속사가 없는, 그죠? 주인이 되는 그 절에 조동사가 있다.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 하나인 조동사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태가. 그래서 가정법 하면 if 아니고, 가정 과거건, 과거 완료건, 가정법 미래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첫 번째는 무조건 첫 번째가, 조동사, 주절에 조동사 있다. 우리 보통 우쿠시마 이렇게 외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과거 완료라고 하냐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if절에 시제를 이전 시에 쓰거든요. 가정법은. 그러니까 현재 반대면 과거 시제를 쓰고 과거 반대면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 과거 사실은 후에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직설법을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시제를 이전 시에 써가면서 조동사 써가면서 가정법의 형태를 쓴 이유는 그만큼 내가 아쉽고 아주 후회되고 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안 했을까, 할 수 있었는데 네가 왜 안 했니 등등을 의미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독해했을 때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 독해했을 때 나오면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그럼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형태를 보시면 if절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씁니다. 즉,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had pp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절에는 이렇게 조동사의 pp를 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탭스 같은 시험을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주절과 똑같이 조동사의 pp를 써도 됩니다. 자, if절에 조동사의 pp를 써도 됩니다. 즉,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pp를 써도 돼요. 단, 주절에는 had pp를 쓸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가정법의 핵심은 주절에 조동사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일 때는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붙이죠. 그래서 have pp가 와서 과거 사실 반대를 나타내는데 이 형태가 if절에 써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 했었다면, 아니 뭐뭐 이었다면, 과거 사실 반대죠. 뭐뭐 했을 텐데, 뭐뭐 이었을 텐데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 형태를 보시면, 자,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그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돼요? had and helped. 긍정은 부정문은 긍정문이 되겠죠. 왜? 사실의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I couldn't make a success.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데, 자,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돕지 않았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조동사의 pp could not have made success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또, 자, 여기도 보시면 could의 past죠. 자, 보시면 긍정은 부정은 긍정이 됩니다. 자, 그녀가 she didn't study harder.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단데
반대입니다. 그녀가 공부했었더라면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had pp를 썼고 주절도 역시 반대. 합격했을 텐데 이렇게 되죠. 또 마지막 하나 더 보면 as it was not fine. 자,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we didn't go on a picnic. 피크닉 소풍을 가지 않았어요. 반대로 합니다. 시제도 이전으로 가고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뀐다. 그래서 날씨가 좋았었더라면 어떠라면 네, 우리가 소풍을 갔을 텐데 못 간 거죠 사실은. 네, 이렇게 자, 세 가지. 첫 번째 조동사 쓴다는 거. 두 번째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로 다 이전 시를 쓴다. 이게 가정법의 핵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법의 접속사 if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직설법이 아니고 가정법일 때. 자,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도치돼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if가 있는 가정법에서 항상 if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일 때만 생략할 수 있어. 즉,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현재 반대일 때, war일 때만, 과거 동사일 때 안 돼. 자, 과거 반대, 가정 과거 완료로 had pp일 때, 가정법 미래 반대일 때, should 원형이 있을 때. or to도 당연히 되겠죠? or가 있거나, had pp 있거나, should 원형일 때 이렇게 세 가지야. 그래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 힌트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5가지 도치 중에 하나가 이거야. 가정법에서 if 생략. 그래서 이렇게 되죠. or, had, should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뒤에 had pp니까 should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if의 동사가 현재의 반대, 가정법 과거. 동사가 일반 동사의 과거형, 가정 과거일 때는 생략 못한다고. 오가 아니라 동사의 과거형을 생략 못한다는 얘기야. 이게 되죠? 형식이 됐니? 아까 예문에서 if I met her야, 그지? 내가 그녀를 만난다면 이제 가정법이야. 응? 그러면 I would be happy 이렇게 썼단 말이지. 가정법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 동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if 생략을 못한다는 얘기야. 됐죠? 이때는 생략 못한다고. 자, 가정법 if 생략 예문. 자, 첫 번째 보면 자, 이렇게 were 또 had pp 또 should 원형 이때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 were I rich. 내가 부자라면 이렇게 돼. 이 동사가 비동사, 현재의 반대인 were일 때 were가 오면 생략할 수 있다. 일반 동사는 생략 안 된다. 자, 내가 부자라면 가정법이다. 그지? I could help all of them. 그들 모두를 도울 텐데. 또 그래서 생략하고 were I rich. 자, 도울 수 있을 텐데. 현재 반대죠. 다음 과거 반대 봅시다. 얘는 현재 반대. 현재 반대. 그래서 가정법 뭐라 그래? 과거. 왜 가정 과거? 과거 동사 쓰니까. 자, 얘는 if you had not helped my work, 네가 내 일을 돕지 않았더라면 과거 반대야. I could not have forgotten.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을 받지 못했을 텐데 prize 상을. 그 상을 받지 못했을 텐데. 직설법이면 도왔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had pp니까 if를 생략하면 had 도치한 것처럼 had you not helped my whole work 이렇게. 탭스에선 주로 생략한 게 시험에 더 나와. 시험 탭스 시험에는. 그래서 돕지 않았더라면 얘는 뭐야? 과거 반대죠. 과거 반대. 가정법 뭐야? 과거 완료. 다음. If it should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가정법 어떻게 하라? Should stay 이렇게. 항상 기억하라고요. 가정법 뭐가 중요하다? 가정법은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자, 그래서 여기도 비가 올 가능성이 없어. 지금 뭐 한 달째 지금 가뭄이야. 막 땅이 쫙쫙 갈라져. 강수 확률 제로. 그럴 때 비가 온다면 이렇게 가정법을 쓰는 거지. 만약 내일도 비가 올 수 있어. 그러면 가정법 should rain이 아니라 그냥 if it rains가 되는 거야. should rain 썼다는 건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략하면 should it rain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얘는 뭐야? 미래 반대지.
미래 반대. 즉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를 가정한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 가정법 미래. 다시 말하면 가정법 현재라는 거 없다. 그래서 현재 반대, 과거 반대, 미래 반대. 이름은 가정 과거, 가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라고 한다. 됐죠? 됐습니다. 세 가지 외우세요. were, had, should. 됐습니다. 자, 봅시다. 동격. 동격이 뭐냐? 동격이란, 자, 이렇게 명사가 있고, 명사가 있는데, 명사 뒤에 명사적 어구가 와요. 명사적 어구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명사적 어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줄 때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동격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명사를 설명하는 것들은 뭐가, 어떤 품사가 명사 설명하니? 오케이. 형용사적 어구가 설명해. 그럼 얘는 그냥 수식어, modifier라고 한단 말이야. 수식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동격도 일종의 결국 기능은,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기 때문에 modifier, 수식어랑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려고 얘는 뭐라 그래? 동격이라고 하는 것 뿐이야. 됐죠? 그래서 명사도 올 수도 있고, 명사구가 올 수도 있고, 명사절이 와서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는 먼저 뭘 보는 거야? 명사가 온 경우를 같이 보는 거지. 자, 동격 명사야. 즉, 명사, 동격 명사 이렇게 온 경우는 그냥 즉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Mr. Parker, an English teacher. 자, 영어 선생님인 파커 씨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콤마를 많이 붙여주죠. lives in the next door. 옆집에 삽니다. 자, 그런데, 자,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컴마 오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 이 조심. 이때 뭐다? 동격을 강조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때 오어를 추가해요. 그러면, I have never seen the algae or seaweed. 나는 본 적이 없어요. algae를 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이때 오어는 혹은이 아니야. 혹은 또한이 아니라 뭐예요? 즉, seawee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lgae가 뭐냐면 해초예요. 여기 s를 붙여서 좋다. 해초. 단순한 algae이에요. 그래서 해초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열거의 접속사 오어는 어떻게 다르냐면, 열거인 경우에는 오 앞에 콤마가 없죠. 이렇게 여기 콤마가 없단 말이에요.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 할 때, 이때 A or B 할 때는 콤마가 없어요. 그래서 콤마 오어가 즉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 세 번째가 of가 오는 경우야. 그래서 뭐뭐라는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유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은 아니고 이렇게 고유명사가 특히 있는 경우, 로마의 도시가 아니야. He comes from the city of Rome. 로마의 도시에서 온 게 아니라 로마라는 도시지. 직독치기 어떻게? 그는 왔습니다. 도시에서 왔습니다. 로마라는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세 가지야. 자, 일반적으로 컴마를 쓰는 경우 하나. 두 번째, 강조하기 위해서 컴마 오어를 쓰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오브를 쓰는 경우. 그래서 오브는 아주 중요해요. 항상 얘기지. 우리가 오브 그러면 전부 다 뭐뭐의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아니라고요. 오브의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7가지야. 7가지야. 그 중에 하나가 뭐뭐라는 이야. 항상 뭐뭐의가 아니에요. 자, 다음. 그런데, 자, 동격 명사가 컴마나 오어나 오브 없이 그냥 오는 경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오는 경우야. 이 동격을 나타내는 명사가 앞에 컴마도 없고 오어도 없고 전치사 오브도 없이 오는 경우. 첫 번째, 추상명사. 이렇게. He comes from the city Rome. 이렇게 돼 있죠? The city 서울 이렇게처럼 마치 도시가 명사가 뒤에 있는 고유명사를 수식한다고 이런 형태를 갖는다. 수식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로마라는 도시 이렇게 하면 돼요. The city Rome 하면 이때 붙이지 않아요. 2번 별표. 옛날에 토플에 문법이 있을 땐 얘가 종종 나왔었는데 the term 아니면 the word 명사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때의 term이 용어란 뜻이죠.
뭘들은 뭐 단어, 말이란 뜻이고, 더 term 명사하면 명사라는 용어는, 자, I don't know the term LG. 다시 나왔지, LG? 나는 LG라는 용어를 모른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때 더 term 뒤에 뭘 붙이지 않는다? 콤마를 붙이지 않는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격의 명사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격이 뭐냐면 명사 뒤에 명사적 어구가 와서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것. 그때 얘를 동격이라고 합니다. 원래 명사는 형용사적 어구가 설명을 하죠. 형용사적 어구. 자,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어구들 있죠?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그래서 얘가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수식어라 그래서 modify 한다 그러죠? 수식한다. 수식 어구는 이제 modifier 되는 건데, 이렇게 명사적 어구, 즉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면 얘를 이제 동격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격이건 수식어구, 수식어, 수식한다, modifier, 이게 오는 거 결국은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인데 실제적으로 동격이 온 경우가 앞에 있는 명사가 중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튼 역할은 같지만 뒤에 온 품사의 종류가 명사적 어구가 오면 동격이라고 하고 형용사적 어구가 오면 수식어구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격의 명사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명사구니까 당연히 영어에서 명사적 어구 중에 명사구는 두 가지죠. 투부정사구와 동명사구가 명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번 보도겠습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구. 자, 명사 뒤에 투부정사 와서 뭐뭐라는, 뭐뭐 한다는 이렇게 I have a dream to go abroad. 나는 꿈이 있어. 해외에 간다는. He has the only one aim. 하나의 목표가,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to pass the exam. 시험에 합격한다는, 시험을 통과한다는. He gave up the idea. 그 생각을 포기했어요. To borrow money. To borrow money. 돈을 빌린다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투부정사가 이제 동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냐. 명사 뒤에 투부정사 와서 이런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보시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지만 일반 용법에서는 전부 다 형용사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고 자, 왜? 동격 명사 역할과 형용사 역할은 사실은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형용사용법이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한다. 아니면 명사용법이라서 동격이다. 어느 걸로 보던 간에 결국은 같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투부정사 용법에 대한 구별을 독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당연히 형용사 용법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들을 따로 5분 구위로 설명을 했으니 꼭 참고를 하시고, 자, 그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형용사 용법으로 구분하면 돼요. 왜? 어차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니까. 자, 그러나 사실은 동격이다. 앞에 있는 명사를 명사적 어구가 설명한 거다. 자, 동명사를 보겠습니다. 동명사가 올 때는 앞에 오브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오브는. 오브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브는 7가지 뜻을 꼭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브 ing 와서 이 동명사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죠. 이런 식으로. She has a handicap. 이를 하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뭐야? Being poor at English. 자, 가난하다가 아니라 be poor at 하면 못하는 거죠. 영어를 못한다는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뭐뭐 한다는, 뭐뭐라는. He turned down the suggestion. 제안을 turn down,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뭐 한다는? Fighting the giant. 거인과 싸운다는, 제안을, 싸워보라는 제안을 거절한 거죠. 그죠? 제안을 거절했어. 근데 오브 다음에 ing 왔기 때문에 뭐뭐라는, 뭐뭐 한다는으로 해석하는 이게 바로 동격입니다. 그래서 오브 다음에 ing 구문은 많이 나옵니다. 독해 지문에서. 자,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독해할 때. 전치사 오브 뒤에 목적격 목적격 대명사가 있고 그 뒤에 동명사가 있는 경우 조심하셔야 될 게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가 동명사입니다.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는 동명사고 뒤에 있는 목적격 대명사는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I have a dream, 꿈이 있는데 of him, 그를 꿈이 아니야. of의 목적어는 going 이하가 of의 목적어예요.
목적격. 원래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소유격을 써야 되는데, 목적격 써도 돼요.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목적 써도 돼요. 하지만 힘이 오브의 목적 아니다. 나는 꿈이 있어. 그가 해외 가는 거죠. study major. 그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능성이 없죠. 어떤 가능성? 네가 너의 꿈을 성취한다는 이렇게. 그래서 뒤에 이 목적격 소유격은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격 중에 접속사 that, 즉 명사절이 쓰인 동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격. 우리 앞에서 다른 5분 9일 들으신 분들 이제 알죠? 동격이란 뭐냐면 원래 명사는 형용사적 어구가 설명해요. 그죠? 그런데 명사적 어구, 즉 명사 내지는 명사구 명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한 거를 우리는 동격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형용사와 거의 같은 기능이에요.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 품사가 명사기 때문에 우리가 동격이라고 분류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동격의 명사절, 즉 명사의 역할하는 절이고, 자, 동격의 명사절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이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을 오늘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다른 5분구 여러분 우리 정리된 거 제가 보셨겠지만 여러분 대신 9가지의 대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줄이면 7가지 정도지만 좀 더 자세히 하면 9가지의 대세 종류를 아셔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접속사 that이라는 아이죠. 자,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용사절은 아니에요. 얘가 명사절입니다. 자, 요거는 따로 또 5분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I know the secret, 비밀을 안다. There is no much, not much hope, 희망이 많이 있지 않다. You realize the fact,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뭐가 왔어요? 대시 왔어요. 대절이 이렇게 대절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뒤에 또 나오겠지만 얘들이 관계대명사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동격의 명사절인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이라는 얘기예요. 문장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 She has fallen in love with him. 자, 완벽하다는 얘기는 이 문장이 접속사 없이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동사에 대해서 필요한 주어, 동사가 목적어 필요하면 목적어, 보호를 필요한 보호, 목적어 보호를 다 필요하면 목적어 보호가 다 있는 이런 문장을 우리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장이 와요. 그래서 이때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접속사 대시예요. 이때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위치로 바꿔놓고 아니면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또 얘가 대시 아니라 what을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문제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위치도 안 되고 what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형용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안 되고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what이 안 됩니다. 5분구이 다 있으니까 하나씩 여러분이 단계별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이렇게 대시 왔을 때 이 대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바로 얘가 동격의 접속사, 즉 명사절인 걸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 이 또 명사 플러스 대세 형태인 종류가 영어에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접속사 대시니까 접속사 대세 5분 후이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격의 명사절인 경우는 이 대시, 그래서 이 명사와 동격인 경우는 앞에 이 명사가 주로 뭐예요? 주로 이끄는 명사가 주로 추상명사예요. 즉 이렇게 certainty, 확실성, possible, 가능성, 사실, 희망, 기회, doubt, 의심, rumor, 소문과 같이 물론 이런 명사들이 보통 명사가 돼서 셀 수도 있어요. 자, 모든 명사는 보통 명사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선생님 저건 보통 명사 아닌가요? 이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추상 명사도 되고 보통 명사도 되는 명사들이 아주 많아요. 아무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추상적인 의미의 이런 명사들 다음에 보통 동격 명사절이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팁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명사가 왔을 때 뒤에 있는 대시 동격의 접속사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은 저 명사가 추상명사를 보고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팁을 드렸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란 뭐냐? 이것도 5분으로 또 따로 있죠. 네, 그래서 문장에서 필요한 문장의 주요소, 수식어 말고요. 종요소 말고, 연결사, 연결어, 지시어 말고, 주어, 목적어, 보호 같은 주요소가
필요한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보세요. 자,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대시죠. 명사절이죠.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다. 대디야를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왜 그래요?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비동사가 보호를 필요로 해요. 보호 있네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따로 이렇게 써도 따로 The earth is round에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고 그때 쓰이는 접속사 바로 that이란 얘기예요. 밑에 보세요. 그냥 앞에 명사만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The earth is round란 말이 더 팩트를 설명해 주는 거죠. 접속사 that. 이게 바로 동격의 명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사절이 동격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을 배워봤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봅시다. 자, 동격. 자, 아까 질문한 것처럼 중요한 질문. 동격이 뭐냐면 이 동자가 같을 동자야. 그리고 격이 뭐야? 격이. 이 격이란 말은 뭐냐면 관계란 뜻이야. 다른 단어들의 관계 내지는 역할. 다른 단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격 그러면 뭐의 역할? 주어. 이런 식으로. 관계나 역할이 격이야, 격. 소유격은 뭐야? 동격은 뭐야? 같은 관계란 얘기지. 그게 동격이에요. 자, 동격은 일단 뭐가 쓰이냐면 명사적 어구입니다. 명사적 어구가 어떤 것들이 명사적 어구냐면 명사적 역할을 하는 말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게 바로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명사적 어구예요. 형용사적 어구는 뭐겠니?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렇게 되는 거지. 가 보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요. 자, 원래는 명사는 품사 뭐가 설명하지? 오케이. 형용사가 설명하는데 이 뒤에 있는 것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면 얘를 뭐라 그래? 야. 뭐라? 이게 왜 이래? 그렇지. 자, 얘를 동격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명사적 어구가 명사를 설명해. 그거를 동격이라고 한다. 자, 그중에 이제 명사절을 같이 보면 자, 이때 쓰이는 접속 바로 뭐다? 접속사 that이야. 접속사 that. 우리 많이 하죠. There is not much hope. 많은 희망이 없습니다. that이야라는. There is possibility. 가능성이 있습니다. that이야라는. He realized the fact.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that이야라는. 이때 이 접속사 that이 동격이고 이때는 형용사절 아니야. 명사절이야. 자, 관계대명 that과 접속사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도 따로 정리해서 자,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많은 희망이 없어요. He can win on a prize. 우등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You will achieve your aim. 너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그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가 made a great mistake. 큰 실수를 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이렇게 접속사 that이 있으면 뒤에 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접속사 that이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 온다. 완벽한 문장이란 얘기는 필요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다 있다. 만약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 있으면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접속사 that의 정의고 명사 뒤에 있다고 해서 형용사절이 아니라 얘는 명사절이고 동격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시험에 that 대신에 왜 줄이 갑자기 확 가냐? 깜짝 놀랐네. 위치를 쓸 수 있다 없다? 위치는 관계대명사니까 안 된다. 왜? 관계대명사 쓰면 이 문장 안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심합니다. 대신에 위치나 문제 나오면 잡아냅니다. 완전한 문장엔 that, 주어, 목적, 보어가 빠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대신이나 위치 후. 그래서 동격의 명사를 주로 이끄는 명사들은 주로 추상명사들이에요. 주로 추상명사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뭔가 접속사 that이 와서 설명이 필요한 추상명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오는 추상명사 많아요.
certainty, 확실성, possibility, 가능성 등등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접속사 대시 오면 대신 무슨 절 이끌어? 명사절 이끈다 배워요. 그지? 명사절이니까 뭐로 쓰여?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뭐로 쓰인다 배워? 동격이다 라고 이렇게 배운다고. 그 동격이 이거야. 접속사 대시. 그러면 다른 명사절은 동격이 안 되나? 왜 접속사 대신 이렇게 동격이란 말이 따로 쓰여 있는가? 왜 따로 쓰여 있는가? 다른 명사들도 돼요. 되는데 조심. 뭐가 붙어? 앞에 오브가 붙어야 돼. 다른 명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의 동격이 되려면 접속사 대신 그냥 오브 없이 동격이 되는데 다른 명사절은 이렇게 앞에 오브를 쓰고 명사절이 오는 거지 이렇게. I have no idea. 나는 모릅니다. What he has suggested. 그가 무엇을 제안했는지 to his boss. 그의 사장님에게 무엇을 제안했는지를 모릅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속사에 대해서 동격을 하는 이유는 얘는 오브 없이 바로 명사 뒤에서 동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됐죠? 오케이. 네, 이번에는 접속사 that. 자, 우리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that 있죠? 자, 그거의 어떤 개념 원리, 자,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that은 의미가, 연결하는 역할만 있어요. 접속, 즉, 연결하는 역할, 문장을. 그래서 특별 의미 없이 그냥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한 것, 이렇게 되고요. 또, 그래서 명사절이 돼요. 그래서 문장이 주어, 목적어, 보어, 또 특이하게, 동격의 역할을 합니다. 자, 명사절이 뭐냐?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인 덩어리가, 단어들의 덩어리죠? 덩어리가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 접속사 쓸 때도 있고 생략할 때도 있는데 주어 동사 있으면 절이라고 하고 그것이 명사의 역할을 하면 이제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목적, 보어 역할 플러스 동격의 역할을 합니다. 동격이란 명사가 명사를 설명하는 걸 동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명사적 어구가 와서 명사적 어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요. 보통 형용사적 어구가 설명하죠. 근데 명사적 어구가 설명하면 우리 이제 동격이라고 합니다. 접속사 that의 개념 원리를 보겠습니다.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자 보세요. 명사와 대명사가 쓸 수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서 자 명사 혹은 대명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자, 이 개념이 바로 접속사 that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책에는 이 개념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시면 we know it. 우리는 그것을 안다. 밑도 끝도 없이 대명사 썼습니다. 그것을 안다 그랬는데 뭔지 모르죠. 듣는 사람이. 그냥 그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다시 쓰거나 아니면 동의어를 써줘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비밀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이라는 걸 알겠는데 비밀의 내용은 또 모르죠. 뭐가 비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수께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게 바로 뭐다?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that he passed the exam. 아, 별거 아니네요. 좋은 거네, 비밀이.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 앞에 나온 대명사 그것과 그 앞에 명사 그 비밀은 바로 그가 시험에 합격한 것이라는 앞에 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구체적으로 기술, 서술한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접속사 that의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동격의 명사에 사용된 접속사 that을 보시면 그럼 동격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사 뒤에 이렇게 대절이 와서 앞에 있는 명사절을 설명합니다. 명사절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동격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강조할 때 쓰여요. 강조할 때. 무슨 말이냐면 we know the secret. 아까 본 것처럼 secret 안 써도 돼요. 그냥 we know that he passed the exam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구태여 여기다 명사를 쓰고 그 명사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그래서 대절이 이끄는 건 얘가 명사절인데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동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명사를 강조하는 거죠. 비밀이야. 그 비밀인데 말이지. 그 비밀이 뭐냐면 이러이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해에서 지문에서 이런 게 나오면 동격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명사가
앞에 언급된 명사나 내용을 지칭하는 뭔가 핵심어와 관련된 또 내지는 의견과 관련된 중요한 명사인 경우가 많죠. 보시면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대절의 내용이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일 때,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일 때는 명사를 써주는 거 한 번 더 쓰고 뒤에 접속사 대절이 명사에 대한 동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비밀인데 비밀의 내용은 뭐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강조의 표현이다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